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를 위해 경찰이 충주의 한 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사랑제일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코로나 확진 하루 만에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인데 사망자의 80%가 70대 이상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예비 부부들과 예식업계 모두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냥 미룰 수도 없어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유아용 세탁세제 대부분이 저렴해도 성능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제품은 내용량이 표시된 것보다 적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원인 중의 하나인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를 위해 경찰이 충주의 한 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이 교회 전도사가 140여 명을 모았는데 교도소를 가더라도 명단은 내줄 수 없다며 버텨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신도가 10여 명인 충북 충주의 작은 교회. 마스크를 쓴 형사들의 압수수색이 한창입니다. 지난 광복절 전세버스 5대에 나눠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144명의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회 전도사는 당시 참석자들을 모으고 인솔을 했는데 코로나19 확산에도 행정명령을 어긴 채 40명 명단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선 명단을 파쇄했다고 주장했지만 참석자 명단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여럿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삭제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도사의 휴대전화 기록 복원에 나섰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집으로 가셨어요. 충북을 넘어갔고 밥맛도 없고 그냥 핸드폰도 다 압수당하고. 이 교회는 전광훈 목사의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도사의 부모는 둘 다 목사로 집회를 전후해 사랑제일교회에 머물고 있는데 아들인 전도사에게 집회 참석자 모집과 명단 제출 거부를 요구한 걸로 전해집니다. 당시 버스 임대료도 교회 예산과 기부금으로 충당해 참석자에게는 따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는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마트와 터미널 주변에서 전단을 나눠주며 집회 참가자들을 모았습니다. 다녀온 뒤 명단 제출을 요구받자 참석자 가운데 거부 의사를 밝힌 100여 명의 명단은 구속되더라도 주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검사자가 명단에 있는지 여부만 보건소에 확인해줬습니다. 나는 교도소도 가야 될 상황이 되면 갈 거고 또 회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주지 말라고 한다. 일부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줄 수 없는 거 아니냐. 주지 말라고 하니. 충북에서만 900명 가까이가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걸로 추산됩니다. 충청북도는 이 가운데 150명 정도가 아직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빨리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보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80대 노인이 확진 하루 만에 숨지는 등 노년층이 확진 판정 이후 돌연 숨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약한 면역력 때문인데 지금까지 전국 코로나19 사망자 10명 가운데 8명이 70대 이상이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보은에 사는 89살 A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지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평소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했지만 확진 당시 고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없었습니다. A씨는 최근 병문안을 다녀간 인천 갈릴리 장로교회 목사인 아들 내외가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체 채취 검사를 받았습니다. 평상시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던 80대 노인이 코로나19 감염 이후 급격히 더 악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상은 없었어요. 좀 기저질환도 있으시고 하셔서 집에 거의 누워 계시던 분이셔요. 경기 남양주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할머니가 검사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검사 때는 무증상에 가까웠지만 집에서 결과 통보를 기다리다 급격히 증상이 악화돼 숨졌습니다. 노년층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주된 이유는 떨어진 면역력입니다. 이미 앓고 있는 각종 기저질환이 코로나19 감염 이후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고 바이러스 자체도 더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감염된 이제 노인분들에서 이제 사망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이거는 이제 저희 나라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보고가 많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숨진 국내 사망자 가운데 70대 이상이 24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0%에 가깝습니다. 연령별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 비율도 30대는 1%가 채 안 되지만 70대는 7%, 80대는 22%가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층일수록 외출을 삼가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로 감염 자체를 막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고 말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청주 흥덕보건소 선별진료소에 투입된 간호사 2명과 응급구조사 1명이 폭염 속에서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병원 진료 뒤 휴식을 취하면서 증세가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 속에 연일 방호복과 방역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근무하다 보니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건소 측은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과 예식업계 모두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결혼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어 자구책 마련의 비상입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 3월 예정된 결혼식을 9월로 한 차례 미뤘던 30대 예비 신랑.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시 또 11월로 미뤘습니다. 연말까지만 추가 비용 없이 연기가 가능하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지만 소가리가 여전합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안에 날짜 잡는 것도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날짜를 또 바로바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되게 난감하죠.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와 가족들의 속이 타들어가면서 예식업체로도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뷔페는 진행이 안 되실 거고요. 도시락이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참기름 세트, 와인. 예식업체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뷔페 식사는 답례품이나 도시락으로 대체했고 식장한 49명 제한에 따라 예비 부부들에게 미리 필수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마주치는 동선을 최소화하고 식장에는 안 들어가고 이른바 눈도장만 찍고 갈 하객을 위해 야외의 축의금 접수대와 중계 스크린 등을 마련하는 새로운 풍속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식장 내 49명 제한으로 예비 부부나 업계 양측 모두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보다 최소 보증 인원 축소 문제입니다. 청첩장 낸 개수와 그다음 원래 오려고 했던 인원수를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러니까 헛돈을 쓰지 않게끔 해드리는 게 그렇게 저희가 해서 인원수를 어느 정도 조정을. 예식 업체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 축소와 식 연기에 대한 만족도가 천차만별인 상황. 그렇다 보니 아예 보증 인원 제한 없이 대관료로 운영되는 작은 결혼식에 눈을 돌리는 예비 부부들도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식장 고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평상시보다 한 3배가량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요. 환기가 잘 되는지, 거리 두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가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많이 여쭤보시고. 갑작스런 취소나 연기가 늘면서 중소 예식업체들도 버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만 해도 벌써 400명 이상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손해가 굉장히 커요. 대출도 내고 또 보험 같은 것도 해약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결혼 한 번 하기 참 힘든 코로나 시대. 예비 부부들과 업계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지자체 관광시설과 공원시설 운영이 잇따라 중단됐습니다. 청주시는 수안보 하이스파와 세계 무술박물관, 강배체험관 등 10개 관광지의 문을 닫았고 시티투어와 수상 레저 체험 등 외지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청주시는 무남 생태공원 캠핑장과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캠핑장, 두꺼비, 맹꽁이 생태문화관을 폐쇄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2학기 개강을 앞둔 지역대학들이 당분간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교통대는 개강 후 3주 동안 전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뒤 4주차부터는 한 학년씩 격주 등교하기로 했고,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도 2주간 온라인 수업과 함께 수도권 학생들의 이동을 9월 중순 이후로 늦출 예정입니다. 제천 세명대도 오는 31일 개강과 함께 2주간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아이들 피부는 성인보다 약하다 보니 의류 소재와 세탁에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불안감을 겨냥해 자극이 적고 유해 화학 물질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유아용 세탁 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세척력은 어땠을까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어린아이가 입고 신는 옷에 사용돼 안전성을 강조하는 유아용 세탁 세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한 10개 제품을 시험해봤습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벤젠과 비소 등 8개 유해 물질은 물론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26개 항목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와 안전했습니다. 법적 필수 기준은 아니지만 보존제나 형광증백제 같은 화학물질을 넣지 않았다고 표기한 제품들도 실제로 검출되지 않아 문제가 없었습니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첨가로 표시광고한 물질이 검출되었다면 법률에 따라 벌칙이나 벌금을 음식물과 볼펜 자국, 피지 등 생활 속 오염을 제거하는 정도는 베베스킨 고농축 제품이 보통, 7개 제품이 양호했고 LG 생활건강의 베비언스 핑크폼과 보령 메디앙스 B&B 섬유세제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베비언스 핑크폼은 같은 조건에서 적은 양으로도 세척력이 뛰어나 경제성이 가장 좋았습니다. 반면 세척 성능이 중간 수준이었던 뿌띠엘린의 에티튜드 유아 전용 제품은 제일 비싸면서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25ml 가까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허용 오차를 벗어난 그런 제품이 확인이 됐고요. 해당 사업자는 그 내용량의 그 품질 개선과 함께 소비자의 요구 시 교환과 환불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실제 사용 환경을 가정해 이뤄진 외부 용기의 강도 실험에서는 퍼실의 시험 제품이 쉽게 새거나 흘러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미래통합당 박재환 충북도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15일 보은군 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다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박재환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가운데 경찰은 다수의 관련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충청북도는 내일부터 도내에 등록된 전세버스와 도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에 대해 탑승자 명부 작성과 전자 출입 명부 도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탑승자는 승차 시 개인 휴대전화로 QR코드를 발급받아 운전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이 지난 이후 명부 작성을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상황에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청이 수험생들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학습 계획을 세울 것과 기출문제 정리, 개념 반복, 취약점 보완 등 남은 기간 집중할 내용을 조언했습니다. 김병호 교육감은 격려문을 통해 올해 수험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부터 수능 연기까지 혼란스러운 시간을 의연하게 겪어냈다며 앞으로 100일간의 희망찬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한편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제천시가 폭우 피해와 코로나19로 이중교를 겪고 있는 수재민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이재민 318가구 621명으로 모두 7,500여 장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